전생을 기억하는 아이가 있다. 2살 제임스 라이닝거는 아버지로부터 항공기 장난감을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그로부터 반년 후 제임스는 기이한 말과 행동을 시작했다. Up at the ceiling and he goes, Mama, the little man's going like this. And he laid on his back and kicked his feet up. The little man's going,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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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get out. And I said, well, who's the little man, baby? And he goes, me. 바로 자신이 타고 있던 전투기가 총에 맞아 불타버렸다는 것.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이름의 조종사였으며 Do you remember the name of your boat? He said, Natoma. 미 해군 항공모함 나토마 베이에서 콜세어 전투기를 타고 출격해 잭 라슨이라는 동료와 함께 적군과 싸우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콜세어는 1945년 2호섬 전투에서 실제 사용됐던 모델이었고 실제 전쟁 전사자 명부에서 그가 말했던 이름 제임스 휴스턴이 확인되었는데 심지어 아기 제임스는 격추된 전투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탈출하는 파일럿의 모습을 또렷하게 그려냈다. Few questions about did I know some of the people? Oh yeah, I remember those people. Yes, there was a Jim Houston, a rather large shell just hit him in the engine and it burst into flames and went down. It was all real. 그래, 저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면 있는 것 같아. 전투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증언까지 완벽하게 일치해 제임스 라이닝거의 전생 기억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겁니다. 우리 심리학 교수님으로서 이 전생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인정을 하시는지 어떠실까요? 뭐 사실은 알 수 없죠. 모든 현상들이나 아니면 모든 대상들은 완벽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검증이 끝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건 분명한데요. 네.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이 전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굳이 꿈과 최면으로만 우리가 꼭 보는가 하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꿈과 최면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왜곡과 암시가 심한 것이 꿈이거든요. 왜 굳이 전생은 가장 취약하고 왜곡이나 뒤틀림이 심한 매체로만 주로 보여지는가? 요건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암시된 기억일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의심해 봐야 돼요. 암시된 암시된 기억. 네. 이 암시라는 게 뭐냐면 넌지시 슬쩍 들어왔는데 그게 심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누가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혹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암시라는 건 굉장히 순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거기서 못 벗어나게 만들거든요. 네. 간단한 실험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냥 컨닝이라고 5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컨닝. 자, 3번만 더 그게 시작.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링컨. 워싱턴이죠. 링컨이 나와. 나는 링컨이라 할 뻔했어. 그러니까 컨닝이라고 쭉 5번 하면서 생각이 거기를 반대 가설을 검증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저도 하나 생각나는데 해봐도 됩니까? 네. 뭐죠? 우리 송아지라고 한번 5번 말해볼까요? 송아지. 세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송아지. 개나리 노래 한번 불러보실래요? 개나리. 그렇지. 이거야. 개나리. 그렇지. 이거야. 개나리. 그렇지. 이거야. 얼룩. 원래 원곡이 이거 재밌네요. 나리 개나리. 아, 야, 이게 또 암시된 기억이에요? 야, 무섭네.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뇌를 안 찾아서 그래요. 컴퓨터랑 다르다는 뜻이에요. 내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뇌를 서치를 안 해요. 자존심 상할 뻔했어. 그렇기 때문에 전생은 암시받아서 많이 내가 상상해봤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생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암시된 기억이다. 일단 그 가능성이 전생 기억 암시 1단계 시각적 암시. 전통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식사 장소, 장소도 한정식 집에서 보이는 게 중요하지. 또. 정갈한 한정식까지
그럼 이 정도면 거의 잠금- 인셉션이네요. 지금. 그리고 그러게. 대장금을 연상시키는 육감을 다 적어. 수락관 복장 실험 도우미도 준비 완료. 드디어 오늘의 첫 암시 장소에 도착한 실험 참가자. 낯선 공간을 둘러보는데 사실 5명의 실험 참가자들은 오늘 실험을 단순 심리 테스트로만 알고 있는 상황. 대장금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실험 도우미 장금이의 손길로 한상 차림이 차려지고 영문을 모른 채 맛있게 점심 식사를 시작하는 실험 참가자들. 지금 입력이 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본인도 모르게. 과연 시각적 암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기억 암시 2단계 청각적 BGM 암시. 트는구나. 그럼 OST. OST 들면 끝나죠. 끝났어요. 저거는 무조건 잠금이죠, 전생. 근데 좀 무섭다. 꿈에도 나오겠다.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기 전 대기 공간에서 드라마 OST를 들려주고 대장금 영상도 볼 수 있게 준비했다. 과연 청각적 암시는 참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바로 후각적 암시. 조선시대 의녀 장금을 쉽게 떠올리게 하기 위하여 약재를 두고 자연스럽게 향을 느끼게 했다. 후각적 암시까지 완료! 마지막 4단계 암시는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이에요. 현재의 경험부터 내가 아주 오래된 우리가 전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억까지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지금 이 여러 가지 문들 중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전생의 문들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질 거예요. 바로 심리 상담가와 최면 트레이너의 상황 유도. 두 실험자는 실험 참가자들이 전생 기억을 잘 떠올릴 수 있도록 유도했다. 과연 그 결과는? 편안한 소파에 누워 최면 상태에서 전생을 깜빡이지 마시고 떠올린다. 좀 엄지손톱을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깜빡이지 마시고. 자, 이거 보고 있으면 눈이 좀 따갑게 느껴질 수 있고 시큰거릴 수 있고 눈꺼풀이 묵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 손을 따라 눈을 감으세요. 그렇죠. 자, 감은 두 눈꺼풀에 의식을 둡니다. 지금부터 두 눈꺼풀의 힘 점점 더 자유롭고 깊은 여유와 깊은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셋을 세고 손가락을 튕기면 마음의 방 하나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떠올리셨나요? 지금 이 마음의 방은 무슨 색깔일까요? 나무색. 나무색의 마음의 공간입니다. 그죠? 네. 바로 무의식의 공간이죠. 이제 그 의자에서 일어서십시오. 자, 앞으로 걸어 나오면 마음의 방에 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문이 나타납니다. 본인은 이제 그 문을 열거나 통과해서 그 시대, 그 삶의 인격으로서의 그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과연 그들의 전생은? 자, 당신은 전생에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뭔가 연상하고 숨을 들이마시고 느꼈을 때 여기 이 의자에는 어떤 대상이 앉아 있나요? 실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네. 어허. 그러니까 막 주방에서 바쁘게 다들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막 바빠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수락관 구경이요. 그렇군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부른가요? 저는 대장금이요. 나는 대장님. 장금이요. 장금이군요. 그런 역할로서 혹시 하루의 일과가 생각이 날까요? 일어나서 임금님 수락관에 올라갈 재료들을 먼저 확인을 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요? 엄마요. 엄마. 네. 엄마에게 지금까지 못다 했던 말 엄마 앞에 보고 있거든요. 들려주세요. 나는 잘 컸으니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주변이 밝은 거 있나요? 네, 엄청 밝아요. 엄청 밝고 실내인가요, 실외인가요? 실외요. 그 햇빛이 너무 예뻐가지고. 햇빛이 예뻐요. 네. 햇... 그리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 제 손에 뭐가 들려 있거든요. 손에 뭐가 들려 있죠? 행복해 보인다. 풀들이 들려 있어요. 풀. 네. 이거 풀 캐서 뭐 하려고요? 이거 약초 만들려고요. 약초 만들려고요? 네. 무슨 약초를 만들고 싶으세요? 누가 아파가지고 동네에 마을에 누가 아파서. 마을에 누가 아파요? 네, 이거 해주려고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인지. 장금이요. 장금이요. 지금 본인은 장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죠? 네. 혼자 있나요? 여럿이 있나요? 셋이 있어요. 셋이 있어요. 누군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장금. 장금. 장금이란 사람이 있고 또 금미. 금미. 그리고요. 나. 이렇게 세 명이 있군요. 장금의 얼굴을 한번 느껴볼까요? 쌍꺼풀이 없어요. 쌍꺼풀이 없는 형. 코가 낮고. 코가 낮고. 미인형은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본인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네요. 심리 심상법과 최면을 통해 전생 기억에 몰입했던 실험 참가자들. 암시 실험 결과 오늘의 실험 참가자 5명 중 2명은 마치 자신의 실제 기억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대장금을 떠올렸고 다른 참가자들도 주변을 떠올렸다. 미리 암시받은 기억의 결과인 것. 결국 누군가에 의해 암시를 받거나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없었던 일도 자신의 실제 기억으로 쉽게 혼동할 수 있다는 것. 앞선 실험에서 이 장금이라고 대답했던 모든 분들도 이 암시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걸 수 있겠죠. 게다가 굉장히 중요한 건 직전의 암시가 되게 세요. 바로 직전. 네네. 그러니까 인간은 직전 경험의 노예라는 말도 있어요. 혹시 뭐 저희 일상 속에서도 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없을까요? 일상생활 속에 왜곡된 기억의 사례, 좀 뭐 쉽고 간단한 거, 좀 왜곡될 리 없는 것부터 한번 짚어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에 나와서 한국을 강타했던 명작 연애 영화로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었죠. 유지태 이영애. 네. 거기서 그 이영애 배우님께서 했던 명대사로 이 상대방을 이렇게 살짝 끌어들일 때 했던 그 명대사. 저기요. 잘 들어보세요. 라면 먹고 갈래. 보시죠. 라면 먹을래요? 라면 먹을래요? 조금 다르고. 꼭 갈래가 아니구나. 난 갈래까지야. 근데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하다. 먹을래요.
이거는 너무 다른데? 그리고 90년대 초에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명작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가 있어요. 있죠. 터미네이터 2의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연기하는 터미네이터가 그 용광로처럼 돼 있는 그 끓는 거기로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면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때 아놀드 슈왈제네거 하는 명대사 뭐죠? I'll be back. I'll be back.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보세요. 보세요. 하지만 Goodbye. Goodbye. 굿바이라고? 그렇죠. 아니 내려가면서 나올 것 같아. 아일비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멘붕이야. 나온다. 자 여기서 나오나? 아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못 하는구나. 아 입이 뜨겁지. 아웃비백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예 없어요? 아웃비백 누가 얘기한 거야?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약간 그 뒤에 그러니까 라면이란 거에 사람이 집중을 하니까 뒤에 말은 좀 틀렸나 보다 싶은데 아일비백은 너무 충격적인데요. 사실 터미네이터에서 아일비백이 굉장히 잘 알려진 명대사입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 2편의 가장 명장면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터미네이터가 들어가는 장면이다 보니까 그게 명장면이 이거지 명대사가 이거지라고 워낙 말을 많이 하는 사이에 그게 섞여버린 거예요. 이 안에서 편집을 우리가 그냥 제목 때문에 그게 퍼져버린 거예요.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퍼진 이야기인데 만델라 효과, 만델라 이펙트 이런 말 많이 사용합니다. 만델라 많이 이게 뭐 영미권에서 처음 사용되던 말인데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 계시죠? 이분이 사실은 감옥 생활 길게 하시고 그다음에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잘 활동하셨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그와 비슷하게 아주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동시에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델라 효과, 만델라 이펙트 이런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전생을 또 어떻게 추측하고 계시는지 화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글쎄요, 이거 뭐 화학하고도 뭐 사실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전생의 기억을 뭐 일부나마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데자비와 꿈입니다. 데자비. 뭔가 처음 보는 장소나 어떤 처음 보는 상황을 겪었는데 여기는 전에 한번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적 많아요. 이런 상황 나 전에도 한번 겪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상한 느낌이 왠지 드는 것 이런 현상을 뭐 데자뷰, 기시감이라고 하는데 보통 젊은 층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피곤하거나 졸릴 때 더 잘 나타난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의 어떤 기억의 어떤 착오 이런 부분이 전생 기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딱 그때 잠깐 느끼고 또 기억이 맞아. 맞아. 그냥 찰나인 것 같아. 진짜 어떤 디테일한 게 딱딱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 앉아서 메뉴를 보고 있는데 나 이 메뉴판 본 적 있어. 맞아. 그리고 나 이거 시킬까 고민을 한 적이 있어. 맞아. 약간 그 정도로 세세한 디테일이 살아 있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 한번 처했었나? 맞아. 라고 의심하게 되고. 의심이 되고 아니면 이게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무엇이 똑같아서 이 장면을 본 기시감이 드는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맞아요. 사실 애매하고 어떤 막연한 느낌으로 이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라는 식의 느낌이 드는 것이 데자비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어떠한 그 상황을 처하는 어떤 태도 아주 사소한 약간의 작은 디테일 그렇지만 기억 속에서는 잘 남아있지 않았던 것. 식당에 와서 메뉴를 본 경험이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독특한 향수를 뿌려놓은 식당에서 메뉴를 읽은 경험이 예전에 한 번 있었던 거죠. 근데 보통 어디 냄새 나는 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무슨 냄새가 나네 이런 얘기 머릿속으로 잘 안 하잖아요. 뭔가 전에 이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뭘까라고 하다가 이게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데자비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